전 세계 사망 원인 2위 뇌졸중. 생존에도 신체 마비 등 치명적. 어깨 쏟아지면 안 돼요. 더 딛고. 얼마나 기분이 드는지 모른다. 울고 난리 났다 죽으려고. 그래도 이래 이제 살아났으니까 말이라도 하고 안면 마비까지 왔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포기하려 했어요. 나 선생님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길에서 그만둬 버리면은 진짜 내가 올바르게 못 산다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를 안 다물고 참았어요. 재활 치료에도 골든 타임이 존재합니다. 뇌 손상 후 6개월 공적인 일상생활 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완전히 안 나도 한 70%만 나아지도록 나는 좋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지금 1년 다 돼 가니까 이제 이게 올라가요. 팔이 올라가고 젓가락질도 하고 숟가락질도 하고. 점차 생존율은 높아지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희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신체를 최선의 상태로 회복시켜 후유증 없는 복귀를 돕는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곽재환 원장. 뇌경색으로 오른쪽에 편마비 증세가 있었던 김기순 씨. 손발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마비의 흔한 합병증인 어깨 통증이 심했는데요. 1년간의 집중 재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 깎았습니다. 이런 거 잡지도 못해서 이거 이래 하면 더더더 떨어갖고. 근데 이거를 잡고 내가 눈썹을 밀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오십견이 좀 많이 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워낙 이게 통증이 많으시다 보니까 팔을 벌리지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시니까 계속 그냥 팔을 그냥 이렇게 붙어서만 다니셨어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가지고. 그래서 팔을 들어보세요 하셔도 이제 이렇게만 잠깐 들었다가 통증 호소하시고 바로 내리셨어요. 그 정도로 안 되셨는데 지금은 근육도 많이 늘렸고 해가지고 관절도 많이 부드러워지셔가지고 정말 많이 좋았어요. 제가 한 것도 많지만 어머니 혼자서 운동 알려드리면 혼자서 병실에서 다 운동하셨거든요. 시켜주신 거. 거실에서 김치를 이제 씻으려고 딱 가는데 아무 좀 속이 미싱미싱하고 좀 안 좋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화장실에 가서 손을 막 타고 막 이랬는데 안 넘어와요. 그래갖고 내가 다시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갖고 절로 가는데 이 다리가 휘청 이리 내뿜는 거라. 검진 결과 혈관이 막혀 발생한 뇌경색이었습니다. 우측 편마비 증세와 어깨 통증도 심각한 상태였죠.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현실에 눈앞이 캄캄했는데요. 근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은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엄마 아버지도 참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저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재활치료는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재활치료의 시작 시기는 후유증의 정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재활치료 시작 시기를 놓쳐 마비 등 후유증이 많이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발병 후 내과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뇌손상 후 회복은 90% 이상이 대개 3개월 내에 일어납니다. 6개월까지는 기능적 회복이 가장 빠른 시기로 이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기능적 회복은 환자의 노력과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하여 수년 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김기순 씨의 회복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곽재환 원장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어깨 좀 어떠세요? 어깨 많이 좋아졌어요. 네, 한번 올라보실래요? 네. 아프지 않으세요? 네. 보세요. 괜찮아요? 어깨 통증이 가라앉고 양손의 근력이 좋아지면서 잡기, 놓기 등의 손 기능도 회복됐습니다. 발목만 까딱 들어보실까요? 들고 계세요? 좋습니다. 아이고. 제가 다 넘어지겠네요. 일어나 보세요, 한번. 하나, 둘, 셋. 네, 천천히 걸어와 보십시오. 제 손 잡아도 되고요. 안 잡아도 돼요. 예, 천천히 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발목 안 끌려요. 발 네, 안 걸려요.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걸으실 때 그 발목이 끌리는 거 조금 보여요. 아무래도 오른발이 왼발보다는 힘이 좀 없다 보니까 발목이 끌리다 보면은 바닥에 부딪혀서
넘어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크게 뭐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지금 현재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장사하고 싶어요. 장사하시고. 예. 조그마한 뭐 야채 가게라도 장사하고 싶어요. 일 년 전만 해도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는 박전문 씨. 2차 뇌경색이 오고 얼굴부터 전신의 마비가 심각했기 때문인데요. 처음 병원에 왔을 땐 음식물을 삼킬 수 없어 코를 통해 위에 관을 삽입해 영양 공급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이 배가 올 때는 말 못 먹고 콧줄 해가지고 먹고 내가 콧줄을 한 3개월 했는데 네.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진짜 힘들었어요. 콧줄이 이 음식을 먹을 때는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독립적인 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회복 상태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재활 치료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엄지손가락이랑 이렇게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다른 손가락은 다 안 펴져요. 자, 구부려보세요. 힘, 더 세게. 아, 좋습니다. 자, 밀어볼게요, 이제. 그렇죠. 만세 한번 해볼게요, 왼손으로. 아니요, 손 대고. 올렸을 때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예. 2015년에 뇌졸중이 한 번 있었고요. 그때 왼쪽 마비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재발을 하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처음 오실 때는 말씀하시는 게 좀 불편하고 왼쪽 마비는 원래 있으셨으니까 걷는 것도 원래는 좀 어느 정도 가능하셨는데 걷는 것도 약간 좀 어려워진 그런 상태셨습니다. 치료 시간인데요. 음식을 삼키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음식을 삼키는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구강에 있는 많은 근육이 순차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하는 정교한 활동인데요.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기능을 회복시켜 구강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2, 5, 우, 에, 더 벌리고 에. 이제 영아상해를 앓고 있는 분들은 이제 삼키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삼키는 위주랑 그리고 이제 이게 입모양이 안 그래도 좀 잘 안 되고 발성이 잘 안 나와서 발음과 발성 그리고 삼키는 거 지금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상지운동 기능검사를 시행합니다. 상지운동 항목은 어깨 관절을 비롯해 팔꿈치, 손목, 손가락인데요. 관절의 움직임의 범위와 회복력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팔의 가동 범위가 제한적이고 힘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손으로 물건을 쥐고 놓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생겼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이렇게 의자에는 지금은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지만 그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도 못 하셨고 그리고 상지 움직임이 아예 나오시지 않으셨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팔도 올릴 수 있으시고 손으로 물건도 잡으실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몸에 마비가 오면 근육의 경직이 심해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에도 제한이 생기는데요. 마사지를 통해 과도하게 경직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근긴장도가 높은 편이어가지고 근육이 전체적으로 좀 짧아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지 근육 그 스트레칭하고 그 마사지 치료하면서 관절 가동 범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균형 훈련을 통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매일 하는 훈련이지만 하루도 쉬운 날이 없습니다. 뒤꿈치 제대로 안 붙었죠? 왼쪽으로 체중 실을게요. 앞에 보시고 지금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왼쪽으로 가세요. 왼발 뒤꿈치 더 꾹 누르시고
협조를 잘 하실 때는 또 잘 하시는데 이제 또 치료사 욕심에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협조라기보다는 잘 못하실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또 제가 또 언성도 높아지고 환자분은 또 아버님이 또 아버님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더 하라고 하니까 또 속상할 때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동의해요? 동의해요. 오케이. 한 명의 환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포르는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과 신뢰관계를 뜻합니다. 잘 소통하며 깊은 신뢰를 쌓은 환자는 병을 이기는 힘도 강해집니다. 힘은 들지요. 힘은 드는데 환자가 또 이렇게 고생한다고 보살펴 주느라고 힘든데 고생한다고 또 따뜻하게 해줘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녹아내려요. 네. 그냥 같이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니까 가족 같고 동생 같이 누나 같이. 저희는 보호자가 없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이다 보니까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까지 식사 준비, 목욕 그리고 재활실 이동까지 같이 보호자분 대신해서 환자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편마비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상적인 생활부터 해서 필요한 부분까지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치료사 환자 관계가 이제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의지하거나 이제 많이 교류하는 것들에 따라서 이제 임프루브가 향상도가 많이 달라지고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치료 목적이나 일단 환자분들이 따라오는 이제 참여도나 이런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재활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일과 시간 대부분을 병실보다 이곳 치료실에 초기 기능적 회복이 빠른 시기를 놓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후유증 및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거동을 전혀 못하는 경우에는 욕창이 발생할 수가 있고 마비가 있는 부위에 강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낙상 등 물리적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삼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 등이 잦아지고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학습이 가능합니다. 점진적으로 체중을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줘 약화된 기능을 향상시키고 운동신경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강직이 조금 많은 편이셔서 이제 조금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리면서 이제 강직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혼자서 조금 다리 하체 힘으로만 조금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랫동안 자영업으로 식당을 운영해온 이필자 씨.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요. 5년 전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손이 아무 아픈데도 머리도 아픈데 없고 이 손이 자꾸 이래 딸려가는 거라 이래 이상하다. 그리고 또 어제 데려보고 혼자 이래 또 술도 안 먹었어요. 나 술도 안 먹거든요. 삼촌은 이거 내기 팔이 이상하다 하면서는 그 119 안 불러봐라 하고 이래 또 떠는 세 번이나 이래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사진 찍고 나기네 뇌출혈이라더라고요. 그래가 안에서 다 터지가 피가 한국 고이가 있더라고요. 왼쪽 팔다리 열이 전부 다 지금 폐마비가 다 됐어요. 약해진 뇌혈관이 높은 혈압에 의해 파열돼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손 같은 경우는 그 발보다, 그러니까 하지보다 상지는 회복이 훨씬 더 더딥니다. 아무래도 좀 더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훈련을 안 하면 오히려 더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처음 병원에 왔을 땐 왼쪽에 감각 소실이 심해 자극을 줘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상지 감각을 회복시키고 약해진 근력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어깨를 좀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깨를 최대한 사용을 못 하시게 하고 팔꿈치부터 손바닥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잘 사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운동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꼼짝도 못 해가지고 있었어. 그래 이제 선생님들이 자꾸 이래 주무리 주고 이래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것도 쪼개 떨어지고 붙은 것도 떨어지고
다리도 그러면 몽건도 짝대지고 이거 그랬는데 이거 오가지고 팔도 요만히 올라갔어요. 이 팔이 안 올라가. 그리고 요래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래 자꾸 풀린다니까. 팻마비라도 이쪽에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게 막 질질질질 꺾고 이래 다녔는데. 스마트보드와 글러버를 이용해 상지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데요. 과거 직업 때 많이 사용하던 활동 등을 하며 성취감 있는 훈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빽빽한 재활치료 스케줄이 끝나고 개인 훈련을 이어갑니다. 손녀를 안아보고 싶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몸의 기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다시 초대해야 되고 우리는 운동이 사는 길이다. 운동이 사는 길이에요? 야, 우리 살아날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쪽 다리가요? 야, 이쪽 다리에 올라가도 안 했거든. 아파갖고. 땅이 모래사장같이 그렇더라고. 모래사장 이래 밟으면 감각이 없어갖고. 모래사장 집도 이래 집었는데 그 인자는 쪼개 또 거기 감각이 오니까네. 쪼개니 덜컹덜컹거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살아갈 길이 있구나 그랬지. 또 장사해야지 내가. 장사하실 거예요? 내 장사 30년 했거든. 근데 나 이제 봉사도 좀 하려는데 봉사도 하고 또 내매로 이래 아픈 사람 있으면 전도도 많이 하고 네. 그래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해야죠. 네. 그래가 살고 싶다 이제. 제 2의 인생이라고 해갖고. 송익환 씨는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에 따른 뇌출혈도 심각했는데요. 수술을 시행했지만 후유증이 심해 전신마비와 대장염 등 여러 합병증도 따라왔죠. 재활치료를 받으러 왔을 땐 이미 관절에 강직이 심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고 당시 외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인지 기능도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발병이 좀 오래돼가지고 운동 기능 향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인지 기능과 그 구음 장애, 연화 장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신 상태였고요. 처음 오셨을 때는 액체 같은 경우에는 비위관을 통해서 섭취를 계속 하셨었는데 꾸준하게 연화저혈 치료를 해왔고 지금은 그 비위관을 빼고 입으로 좀 그 액체류도 섭취가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그 언어 치료 및 인지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그 발음이나 어떤 그 인지 장애 있는 부분도 많이 개선이 돼서 환자분 스스로도 되게 자신감이 많이 높아지셨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정신적인 그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자, 냉장고에 안에 보니까는 무슨 물건이 들어있나요? 네, 그 점이 좀 이상한 것 같고 냉장고가 있다면은 여기 장소는 어딘 것 같습니까? 가정기. 다양한 언어 치료를 통해 발음과 발성의 개선을 돕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금방 하실 때 사실 발음 알아듣기 좀 어려웠습니다. 자, 혀의 위치 계속 우리가 가운데 두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고 발음이 조금 부정확해도 일단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정확하게 가려고 혀를 위쪽으로 보내면서 혀의 과도한 사용이나 불필요한 이제 구강 움직임을 감소시키고 정확하게 말 명료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위치의 범위의 사용들 그리고 입의 움직임을 따라 하실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서 이제 표현력과 자음 정확도를 정확하게 만드는 자꾸 말이 잘 안 되니까 말을 잘 안 하려고 해. 말씀하시는 게 좀 나아지셨어요? 나아졌지요. 그렇죠. 같은 도형을 찾는 거지요. 1번, 2번, 3번, 4번. 저하된 집중력과 인지 기능을 높이기 위한 치료도 시행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꼭 다 안 펴도 그래도 최대한 펼 수 있는 만큼 펴서 여기 손가락 앞쪽에서 누를게요. 수술 후 가까스로 정신이 들었을 땐 재활 시기를 놓쳐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치료 의지가 강해 인지 능력과 운동 능력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글자 읽는 거조차 조금 어려우셔가지고 색깔 빨간색이라고 돼 있으면 빨강이 왼쪽 쪽에 있어가지고 왼쪽 부분에 대한 인식도 조금 떨어지셔서
없다고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외에도 이제 잘 찾으셔가지고 사고 후 밥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전신마비. 하지만 희망을 품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을 때 조금씩 몸은 변화됐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더디고 힘들고 지루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활치료 후에 회복 가능성이 있어서 의사나 치료사의 능력이나 혹은 좋은 치료법보다는 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해서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재활치료도 꾸준한 자극과 연습을 통해 손상된 뇌신경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완전하게 발병 이전처럼 돌아가기는 쉽지 않지만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병 후 1, 2년까지는 기능 회복의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 하지만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는데요. 자신과의 길고 지루한 싸움인 재활치료. 이를 통해 그들의 인생의 두 번째 걸음마가 한 가지 질병에 집중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 및 후유증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영양사 등 전 직역의 협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상태, 상황에 따라 맞는 치료를 받음으로써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